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1살이 된 정유진입니다. 서울음악대학교에서 피아노를 전공하던 21살의 봄날, 한 바이올리니스트를 만났고, 그와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나눈 사랑이 어떻게 음악이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 같네요. 그때는 1972년 봄이었습니다. 제가 21살이던 그때의 일이에요. 서울음악대학교 피아노과 2학년이었던 저는 매일 연습실에서 쇼팽과 리스트의 곡을 연습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연습실에서 나오던 중이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바이올린 선율이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 소리를 따라갔고, 저는 그렇게 한태우 선배를 처음 만났습니다. 연주홀 무대 위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던 그의 모습은 마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눈을 감은 채 온몸으로 음악을 표현하는 모습에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혹시 앙상블 수업 듣는 정유진 학생 맞나요? 연주가 끝나고 한참을 박수를 치고 있던 제게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제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는 제게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다음 학기 앙상블 수업에서 함께하게 될 것 같아서요. 교수님께 명단을 미리 받아봤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사랑이 되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연습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는 제게 따뜻한 우유를 건네며 하루를 시작했고, 저는 그의 바이올린 연주에 맞춰 피아노 반주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해 겨울, 예상치 못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태우 선배가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 장학생으로 선발된 것이었어요. 그의 실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지만 막상 이별을 앞두고 보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2년만 기다려줘. 반드시 돌아와서 결혼하자. 공항에서 그가 제 손에 끼워준 반지를 바라보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떠나기 전날 밤, 우리는 학교 연주홀에서 마지막 연주를 했어요.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이었습니다. 이 곡으로 입학시험을 봤어. 그때 널 처음 본 거야. 내가 반주를 해줬잖아. 그제서야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1년 전 입학시험장에서 우연히 제가 그의 반주를 맡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날의 연주가 인연이 되어 우리가 만난 것이었죠. 돌아오면 이 곡으로 우리 결혼식 하자. 내가 피아노 치고 내가 바이올린 연주하면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참으며 저는 피아노 건반을 두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연주였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이 될 줄은요. 처음 두 달은 매일 편지가 왔습니다. 빈에서의 생활, 음악 공부, 그리고 저를 향한 그리움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태우 선배는 종종 작은 악보를 동봉하기도 했습니다. 제게 들려주고 싶은 곡이라며 언젠가 함께 연주하자는 메시지와 함께요. 오늘은 슈베르트의 곡을 배웠어. 이곳은 정말 음악의 도시야. 거리 곳곳에서 음악이 들려. 얼른 돌아가서 너와 함께 연주하고 싶어. 그의 편지를 읽으며 저는 매일 피아노 연습을 했습니다. 2년 후 그가 돌아왔을 때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편지가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2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더니 결국 6개월 후부터는 완전히 끊겨버렸어요. 그 즈음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다는 것을요. 아침마다 찾아오는 구토의 병원을 찾았다가 알게 된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선배님, 저 어떡하죠? 소화기를 들고 몇 번이나 그의 유학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편지도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부모님께 사실을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는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음대 수석 입학생이었던 딸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에 어머니는 며칠 밤을 우셨죠. 하지만 끝내 저를 이해해 주셨어요. 내가 선택한 길이니 끝까지 책임지거라.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휴학계를 냈습니다. 시골 할머니 댁으로 내려가 아이를 낳기로 한 거예요. 그곳에서 보낸 시간 동안 저는 매일 피아노를 쳤습니다. 할머니 댁 옆 교회에는 오래된 피아노가 한 대 있었거든요. 뱃속의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었어요. 태우 선배가 가장 좋아하던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연주했던 그 곡을요. 연주를 할 때마다 아이가 발길질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겨울에 태어났습니다. 창밖에 눈이 소복이 쌓인 날이었어요. 첫 울음을 들었을 때 그 소리가 마치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딸아이의 이름을 수아라고 지었어요. 음악처럼 아름답게 자라라는 의미를 담아서요. 수아는 태우 선배를 닮아 태어났습니다. 긴 속눈썹과 갸름한 눈매, 특히 음악을 들을 때면 눈을 지그시 감는 모습까지도 그와 똑같았어요. 아이를 안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선배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우리 아이가 이렇게 예쁘다는 걸 알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렇게 저는 피아노 교습소를 여러 학생들을 가르치며 수아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수아에게 자장가 대신 피아노 연주를 들려주었고, 그럴 때마다 아이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수아가 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처음으로 아빠에 대해 물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수아 아빠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려고 오스트리아로 가셨어. 비엔나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시다가 안타깝게 사고로 실종되셨대. 거짓말이었지만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수아에게 아빠가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고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우리 수아가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음악을 참 좋아하는구나. 피아노 소리만 들리면 달려오는 수아를 보며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수아는 자연스럽게 바이올린에 관심을 보였어요. 제가 피아노를 가르치는 동안 수아는 옆에서 장난감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엄마, 나도 아빠처럼 바이올린 배우고 싶어요. 6살이 된 수아의 말에 저는 망설임 없이 바이올린을 사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작은 교습소는 피아노와 바이올린의 선율로 가득 찼어요. 매년 봄이면 저는 수아를 데리고 음악대학 연주호를 찾았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그곳에서 처음 태우 선배를 만났던 날을 떠올리며 수아에게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이곳에서 엄마랑 아빠가 처음 만났어. 아빠는 이 무대에서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하고 계셨지. 어린 수아는 눈을 반짝이며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말을 했어요. 나도 커서 이 무대에서 아빠처럼 연주할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아가 음악을 사랑하는 모습이 감사하기도 했어요. 마치 태우 선배의 재능과 열정이 그대로 이어진 것만 같았으니까요. 해가 지날수록 수아의 바이올린 실력은 놀랍도록 발전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영재교육원에 선발되었고 각종 콩쿠르에서 상을 휩쓸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태우 선배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딸이 당신을 닮아 이렇게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어가고 있어요. 하고 자랑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저 마음속으로만 삼켜야 했습니다. 매년 봄 벚꽃이 필 때면 수아와 함께 그 연주호를 찾았습니다.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때면 수아의 바이올린 선율이 그 자리를 채워주었어요. 때로는 제가 피아노 반주를 하고 수아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작은 공연을 열기도 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연주하면 하늘에서 아빠도 듣고 계실까요? 그런 수아의 물음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피아노 건반을 더 세게 누르며 감정을 삼켰을 뿐입니다. 그로부터 5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제자의 졸업 연주회에 참석했을 때였어요. 공연장 로비에서 우연히 한 노인과 마주쳤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그분은 지팡이처럼 낡은 바이올린을 무릎에 올려두고 있었어요. 순간 가슴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 깊이 패인 주름살에도 그 눈빛만큼은 50년 전 그대로였어요. 바이올린을 쥐고 있는 손가락의 모양까지도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혹시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제가 그토록 기다렸던 한태우라는 것을. 그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태우 선배 맞으신가요?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마치 50년 전 그날 공항에서 이별하던 순간으로 돌아간 것만 같았습니다. 태우 선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973년 봄 비엔나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어요. 리허설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그는 미국 군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그곳에서 1년 넘게 혼수 상태로 지냈다고 해요. 깨어났을 때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어. 한국의 모든 연락처를 잃어버렸고 너의 소식도 알 수가 없었어. 그는 한국으로 돌아와 절 찾아다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름을 바꾸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고 해요. 결혼해서 다른 성을 쓰고 있을 거라 생각했대요. 매년 봄이면 음대 연주홀에 갔었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같은 장소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며 50년을 보냈던 거예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당신을 원망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된 사연을 들으니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그때 연주홀 안에서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왔어요.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이었습니다. 50년 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연주했던 그 곡이었어요. 아직도 이 곡을 들으면 그날이 생각나. 우리의 마지막 연주였지. 태우 선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그 연주를 들었어요. 50년 전 그날처럼 음악은 우리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날 태우 선배는 또 다른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말기암이었어요. 의사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제 겨우 찾았는데 또다시 이별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선배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수아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진을 꺼내 보여드리자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사진 속 수아는 무대 위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에요. 선배님을 닮아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었어요. 태우 선배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매만지며 수아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내가 아버지였구나.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수아는 이미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어 있었어요. 유럽과 미국을 오가며 연주 활동을 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은 파리에서 공연 중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를 찾았다고 전했습니다. 엄마, 내일 당장 귀국할게요. 다음 날 수아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실에서 처음 만난 부녀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울기만 했어요. 아버님, 제가 연주해도 될까요? 수아는 가방에서 바이올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태우 선배가 가장 사랑했던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병실은 순식간에 작은 연주홀이 되었습니다. 창가에 놓인 피아노에 앉아 저도 반주를 시작했어요. 50년 만에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함께 연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수아는 해외 공연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대신 매일 저녁 병실에서 작은 공연을 열었어요. 때로는 혼자서, 때로는 제 반주에 맞춰 연주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딸을 두었구나. 태우 선배는 수아의 연주를 들을 때면 늘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늦게 만났지만 우리는 음악으로 하나가 되어 갔어요. 병실은 매일 밤 음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간호사들도 일부러 병실 문을 열어두고 연주를 듣곤 했어요. 우리 가족의 작은 음악회는 병원 전체의 힐링 타임이 되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내가 왜 그토록 음악을 사랑했는지. 우리 가족이 음악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운명이 준비한 거였나 봐. 태우 선배의 말에 우리는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을 무렵 태우 선배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갔고 통증도 심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선배가 제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유진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 있어.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말했습니다. 50년 전 약속했던 그 결혼식을 하고 싶다고요. 수아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제가 피아노를 치는 그런 작은 결혼식을요.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아가 발벗고 나섰어요. 병원 원목 신부님을 모시고 와서 즉석에서 작은 예식을 준비했습니다. 병실은 순식간에 아름다운 예식장으로 변했어요. 간호사들이 병실을 꾸미고 의사 선생님들도 축하해 주러 오셨습니다. 제가 흰 원피스를 입고 태우 선배는 정장을 입었어요. 태우 선배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50년 전 공항에서 받았던 그 반지와 똑같은 모양이었어요. 알고 보니 그동안 계속 간직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수아가 바이올린을 들었습니다.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이 울려 퍼졌어요. 50년 전 우리가 약속했던 그 곡이었습니다. 제가 피아노 반주를 하고 수아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동안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약속을 지켜서 다행이야. 태우 선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울컥했어요. 50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우리의 결혼식은 그렇게 눈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일주일 후 태우 선배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어요. 의식이 점점 흐려지고 말씀도 잘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래도 수아의 바이올린 소리가 들리면 미소를 지으셨어요. 마지막 날, 태우 선배는 저와 수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우리를 알아보셨어요. 수아는 아버지의 곁에서 마지막으로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고마워. 이렇게 행복하게 보내게 해줘서. 그것이 태우 선배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바이올린 선율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는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았어요. 마치 달콤한 자장가를 들으며 잠드는 것처럼 조용히. 수아의 바이올린 소리가 멈추고 병실에는 깊은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비록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병실을 정리하던 중 낡은 가죽 가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악보철이 있었어요. 50년 동안 태우 선배가 써온 곡들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1972년 12월 15일, 우리가 이별하던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제목은 유진에게였습니다. 그가 비엔나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작곡한 곡이었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저를 향한 그의 마음이 온전히 전해져 왔습니다. 1973년 봄에는 서울의 벚꽃이라는 곡이 있었고, 여름에는 비가 내리는 날에 연가가 있었어요. 악보 구석구석에는 저를 그리워하는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오늘도 유진이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 곡을 들려주고 싶은데 사고를 당한 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곡을 써내려갔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악보를 놓지 않았다고 해요. 의식이 돌아온 후에는 더욱 열심히 작곡했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꼭 유진이를 찾아서 이 곡들을 들려주고 싶다. 그의 절절한 그리움이 악보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수아도 아버지의 악보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도 몰랐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깊었다는 것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지막 악보는 일주일 전 병실에서 쓴 것이었어요. 제목은 50년의 기다림, 그리고 만남이었습니다. 악보 위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드디어 완성했다. 유진이와 수아에게 들려주고 싶은 나의 마지막 곡. 그것은 우리가 함께 연주했던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재해석한 곡이었습니다. 원곡의 아름다움은 그대로 살리면서도 50년의 그리움과 만남의 기쁨을 담아낸 특별한 편곡이었어요. 수아는 즉시 이 곡을 연주해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작품을 처음 연주하는 순간, 병실은 다시 한번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을 남겨주셔서 감사해요. 악보 철맨 마지막 장에는 편지가 한 통 들어 있었습니다. 저와 수아에게 쓴 마지막 편지였어요. 그는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유진이와 수아에게 나의 모든 음악은 너희를 향한 사랑이었단다. 비록 함께하지 못한 50년이었지만 나는 음악으로 남아 너희와 함께였어. 이제는 이 곡들로 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행복하구나. 나의 사랑하는 두 연주자에게 이 곡들을 선물로 남긴다. 1년이 지난 지금 수아는 아버지의 마지막 곡을 들고 세계 순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50년의 기다림, 그리고 만남이라는 곡은 이제 전 세계 클래식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 곡은 50년 동안 서로를 그리워한 두 연인의 이야기입니다. 제 아버지가 어머니를 위해 쓰신 마지막 선물이에요. 수아는 매 공연장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관객들은 그 사연을 듣고 눈시울을 적시며 수아의 연주에 깊은 감동을 받는다고 해요. 저는 이제 예전 제자들과 함께 음악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우 선배가 남긴 악보들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특히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무료로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도 나중에 수아 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해요. 그럼요. 음악은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열심히 연습하면 꿈을 이룰 수 있어요. 매주 토요일이면 작은 음악회를 엽니다. 아이들이 차례로 연주를 하고 마지막에는 제가 태우 선배의 곡을 연주해요. 그의 음악을 통해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음악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어요. 얼마 전 수아가 파리 공연을 마치고 전화해서 한 말입니다. 공연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이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다고 해요. 저는 매일 저녁 피아노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태우 선배의 곡을 연주해요. 연주를 하다 보면 그가 제 곁에 앉아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만 같습니다. 당신의 음악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어요. 피아노를 치며 중얼거립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고
멀리서 수아의 바이올린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아요. 우리 가족은 이제 음악으로 영원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매주 음악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태우 선배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진정한 사랑과 음악의 힘에 대해, 그리고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50년이라는 시간도 잠시일 뿐이에요. 음악처럼 영원한 것은 없으니까요. 매년 봄이 되면 수아와 저는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 벚꽃이 만발한 날, 태우 선배의 묘소에서 작은 추모 연주회를 여는 것이에요. 수아는 아무리 바쁜 해외 일정 중에도 이날만큼은 꼭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새로 편곡한 곡을 들려드릴게요. 수아는 아버지의 묘비 앞에서 바이올린을 켭니다. 태우 선배가 남긴 곡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것이에요. 저는 그 옆에서 피아노 반주를 합니다. 묘비에는 영원한 바이올리니스트, 그의 마지막 곡은 사랑이었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악보가 조각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연주했던 곡의 첫 소절입니다. 연주회가 열리는 날이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태우 선배의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 제자들, 그리고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 함께 추모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연주 듣고 계실까요? 수아가 연주를 마치고 늘 묻는 말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해요. 그럼 분명 저 벚꽃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거야. 봄바람에 벚꽃이 흩날립니다. 마치 태우 선배가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 같아요. 연주회가 끝나면 수아와 저는 묘비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버지, 어제는 런던에서 연주회가 있었어요. 관객들이 아버지의 곡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수아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태우 선배의 음악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워요. 가끔은 제자들도 함께 옵니다. 그들은 태우 선배의 곡을 연주하며 자신들의 꿈과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묘소 주변은 음악으로 가득 차고 벚꽃은 그 위로 춤추듯 내립니다. 선생님, 이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제자들이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해요.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는 법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음악이 되어 영원히 남았답니다. 해가 저물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연주를 이어갑니다. 마지막 곡은 늘 50년의 기다림, 그리고 만남이에요. 수아의 바이올린 소리가 하늘로 퍼져나가면 마치 태우 선배가 화답하듯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우리의 사랑과 음악은 이렇게 계속될 것입니다. 50년의 기다림이 아름다운 마지막 곡이 되어 돌아온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더욱 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했고, 그 사랑은 이제 음악이 되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어요. 창밖에 벚꽃이 흩날리고 봄바람이 불어오면 마치 태우 선배가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의 음악은 계속해서 새로운 감동을 선사합니다. 젊은 음악가들이 그의 곡을 새롭게 해석하고 다양한 장르로 편곡하면서 그의 음악은 더욱 풍성해지고 있어요. 할머니, 저도 나중에 외할아버지처럼 멋진 음악가가 될 거예요. 얼마 전에는 수아의 딸이 바이올린을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의 음악은 이렇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50년의 기다림도 짧았던 재회의 시간도 모두 우리의 소중한 선물이 되었으니까요. 우리의 사랑은 음악이 되어 영원히 울려 퍼질 것입니다. 매일 밤 창밖의 달을 보며 피아노를 칩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태우 선배의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아요.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음악이 되어, 추억이 되어,
그리고 영원한 사랑의 이야기가 되어 여기까지 인생의 후반부를 이야기하다 지혜 사연이었습니다. 유진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